여러분은 도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지금 이 순간 이 무대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자 도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의 첫 강의이고 무지 떨립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 디렉터라는 결과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바닥을 쳤던 제 자존감과 자신감을 채워주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런 꿈이 없던 저에게 미래가 더 설레이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설레이는 삶을 선물해준 유산화의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꽤 다양한 직업군에서 4, 5년 간격으로 쉼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바텐더도 보이시죠? 저랑 매칭이 잘 안 되죠. 바텐더였지만 술은 한 모금도 잘 못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2012년에 직업은 유치원 특별활동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덜컥 늦둥이 둘째가 41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쉬게 되면서 유치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이 바뀌면서 오전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공감을 하시겠지만 엄마들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언제예요? 오전 시간이죠. 9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죠. 3, 3, 5 모였다가 한두 시가 되면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요. 엄데렐라라고 하죠. 신데렐라처럼 시간이 되면 모두 흩어집니다. 저도 오전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일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일을 알아보게 됩니다. 정말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일은 없을까? 그리고 나이가 정말 많이 걸리는데 나이에 제약이 없고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타격을 받지 않는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있었을까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먼저 나이부터 딱 커트라인에 딱 걸리더라고요. 정말 나이를 보지 않는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때쯤에 정말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던 저희 친구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을 하게 만든 유산화라는 회사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전에는 2년 동안 아이들 영양제를 먹이던 소비자였었는데 이제 일로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권리 수입, 인세 수익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레버리지를 통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만드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정말 있다고 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사업 초창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알리고 싶어서, 건강의 기회와 이런 재정적인 기회를 알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제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타협을 하고 자신과 타협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그런 상황들에 타협을 하면서 자꾸 현실에 안주하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삶을 힘들게 했을 때 저희 신랑의 사업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이 옷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이렇게 딱 서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아침 저녁을 밤낮 없이 일했는데 자기는 50이 되면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집에 차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지 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왠지 미안하기도 하면서 덜컥이에요. 덜컥 마음이 조바심이 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동안 든든하게만 생각했던 저희 남편이
우리의 노후를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코로나 때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참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흔한 모두들 다 프로모션 하시죠. 제주 프로모션 하시죠. 제주도 또 같이 달성을 못해서 같이 못 갔었어요. 그게 너무 한이 되더라고요. 지금 정말 골드 디렉터가 되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골드 트로피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결단을 하면서 데드라인을 정하니 세부 계획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해야지 병 아시나요? 집에 가서 해야지, 밥 먹고 해야지, 그리고 밥 먹었으니 배부르니 좀 쉬었다 해야지, 요거 TV 보는 거만 보고 해야지, 그리고 오늘 저녁 밤새서 해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런 젠장이래요. 저도 심각한 이런 내일 해야지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었어요. 정말 게으르고 멀티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정말 안 되는 꼭 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처하니까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자도 나오고 그분의 PPPS를 함께 도우면서 그리고 또 그 본사에서 또 프로모션도 마침 진행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박한 이유를 찾기.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핑계를 댔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진심을 담아 요청하기. 제가 요청하거나 뭔가 부탁하는 거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요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요청을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정말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그때 그래서 골드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지인들에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요청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전환이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아시죠? 21세기 지니는 전화나 카톡, SNS 등의 방법으로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골드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정말 5월 컨벤션까지 수많은 축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배지와 이 리더스 패치가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유산화 코리아에서 그리고 그룹에서 정말 그 리더스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회사라는 느낌이 이 골드 디렉터를 가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벤션에서 받은 트로피와 그리고 어워즈 나잇에서 받은 그 트로피 그리고 배지까지 세 개가 완전체가 되었고 내년에는 한번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잘했던 부분은 네트워크에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21세기 비즈니스라고 말하던 전문가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남편과 함께 직접 파헤쳤습니다. 유산화를.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하게 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라 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시스템에 100%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을 했고 또 제품 하나라도 진심을 다해서 소비자들께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한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 참석인데요. 사실 시스템 참석하는 거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해내면은 또한 내가 한 단계 성장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시스템을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인스타와 블로그, SNS를 활용하는 일인데요. 열심히 꾸준하게 8, 9년 동안 지속해 왔더니 이 통해서 소비자도 많이 생기고 사업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인맥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계속 늘려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품의 건강에 대한 기회와 사업에 대한 기회도 알리기도 하여서 제가 소비하는 모든 곳들에서 저희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맘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저의 성장을 더디게 한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제 위안을 스스로 삼으면서 참 몸은 참 건강한데 제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해요. 근데 그 습관병이 되게 많아요. 천천히병, 내일 해야지병 이런 병들 중병이었었어요. 그런데 유산화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런 병에 걸렸었던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할게요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죠. 아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회피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점들이 저의 성장을 더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시간적인 부분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 시스템에 참석을 못한 파트너들은 그 성장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한두 명씩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성장이 어쨌든 파트너가 성장을 못하면은 가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점차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은 내 일이 아니야. 하다가 그만두고 너무 집중해서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한번 지금은 이제 달성을 해서 갈 건데요. 엄마도 한번 모시고 가지 못할 정도로 프로모션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장이 더뎠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짱구가 나오죠. 짱구가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치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야. 늘 항상 도망치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사람을 잃는 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채 걸으면은 쭉정이는 이렇게 빠지고 알곡들만 남잖아요. 그런 알곡들만 남은 것 같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빅뱅 파트너님들과 그리고 저희 형제라인 리더님들, 저희 스폰서님이 계시는 IB 에이스팀 형제라인 리더님들과 그리고 또 하나의 최강 빅뱅팀을 만들어낼 은평팀 일산 파트너님들 그리고 저에게 가장 귀한 두 분입니다. 저 마지막 사진에 있는 두 분이신데요. 저의 형님이자 지금 에메랄드 디렉터이신 저희 파트너님이세요. 이해강 에메랄드님과 저의 친구이자 저의 사랑하는 스폰서님이신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나연 스폰서님, 저의 가장 귀한 두 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산화는 정말 제가 한 것 이상의 보상을 해주는 회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폰서님과 같이 갔던 2019년에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갔던 그로스 여행입니다. 나방아웃 KP타운이고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히는 테이블 마운틴에도 올라가서 이렇게 잊지 못할 여행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위의 경관도 너무 좋았고 너무 잊지 못할 여행이었지만 저는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또 하나 얻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스폰서님을 모시고 그로스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컨벤션 하와이에 가서 여러 형제라인 리더님과 파트너님들과 즐기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컨벤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항상 컨벤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도 누리고 싶다라는 소망도 있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아내, 엄마, 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에 그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잘 나왔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지금 컸지만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이 유산화 매니아들이에요. 정말 유산화를 좋아하고 제품도 너무너무 잘 챙겨서 스스로 알아서 먹고 또 엄마가 하는 일을 너무너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직급 체계도 다 알아서 엄마 언제 골드 언제 갈 거야? 이건 언제 갈 거야? 그 큰엄마처럼 언제 될 거야? 막 이렇게 항상 짚어주면서 저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제가 결국에는 해내는 모습을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제가 칭찬을 잘 못 받고 자랐어요. 정말 엄마한테 칭찬을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하늘에서 정말 축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신 아빠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엄마 결국은 해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생을 허들을 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하죠.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 또한 허들을 넘는 것에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한 허들을 넘을 때에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의 허들을 넘어야 또 다른 허들을 넘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지금 찬스 강의 처음 강의하는 것 또한 높은 허들이었고 또 얼마 전에 수료했던 강사 트레이닝 과정 또한 저의 높은 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넘어지면 어때요? 또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넘으면 되거든요. 이 일은 1, 2, 3이 순위를 가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건 느리게 가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다 다다를 거니까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높은 허들들을 한번 뛰어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한 표정으로 순간 신나게 산다고 합니다. 바로 그 비전이라는 황홀한 열병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나의 꿈과 열정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듭니다. 정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고 그렇지만 가고 또 가다 보면은 알게 되고 행하고 또 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일이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꾸준함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는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꿈꾸는 그곳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모두 응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